누가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환입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어색하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두 분 어떠셨어요? 일단은 시작할 때 댓글 반응을 제가 안 달아가지고 아니 뭐 그건 뭐 네, 그럴 수 있죠. 깜빡해가지고 이제 네. 마지막에 급하게 다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제 또 정성스럽게 또 그 네. 댓글로 슈퍼챗 아이, 써주신 분들 그렇죠. 계셨는데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네. 진행이 역시 부담스럽구나. 되게 잘하던데요? 네. 아니, 그냥 막 한 거죠. 막 한 거죠. 나 괜찮던데. 그래서 네. 둘도 조합이 나쁘지 않구나.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댓글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 안 친하시죠? 안 이랬는데 그래도 댓글 소개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콩깨비님이랑 QK님이 두 분 안 친하죠? 근데 안 친하진 않잖아. 아니 그 안 친하진 않은 게 친해요. 친한데 예. 희한하게 뭔가 대면하는 뭔가 느낌? 묘한 느낌. 네. 예. 이게 왜냐면 그날 저도 진행이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고 이민재 기자도 네. 진행하는 저 하는 게 또 오랜만이라. 네, 그쵸.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이민재 기자는 이미 7년을 알고 지낸 그쵸. 사이고 네. 물론 평소에 아주 자주 보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 각자 일을 하느라. 각자 공간들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면은 서로 이제 가장 반가워하는 네. 그런 사이, 잡담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도 많이 하고. 각자 회사 욕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사이고, 정말 친하면 섭외한 거 저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섭외했습니다. 동아 씨가 아주 강력한 네. 추천하에 섭외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큰 사랑 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댓글도 뭐 간단하게 한 3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프란드 매니아님께서 시즌 전 이동환 웨스트브룩은 끝났다. 거기 이 엄지척 누르는 거 봤어요? 엄청 많이 눌렸던데. 네, 해명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거 좀 부각시키려고 고정까지 해놨습니다. 네, 저 진짜 약간 유튜버 다 됐나 봐요. 예전 같으면 그런 말에 상처받았거든요. 스트레스 받죠. 그럴 수도 네. 있지. 지금은 쿨하게 그냥 고정시켜 버렸어. 저도 그거 보고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셨구나. 그렇죠. 저는 뭐 사실은 단순히 뭐 이번 시즌 시작뿐만 아니라 레이커스 있을 때부터 웨스트브룩 안 된다. 네, 약간 그렇죠.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고정을 했고. 네. 근데 저는 또 할 말이 있는 게 네. 웨스트브룩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대반전이라고 할 만큼 또 엄청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옹색하게 변명하시는 건가요? 웨스트브룩 파이팅입니다. 예,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웨스트브룩 관련해서 또 네. 여러 가지 또 그 시청자분들끼리도 댓글로 이제 이렇게 예, 서로 의견 서로 교환이 많이 설레하시더라고요. 오갔는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특히 2010년대부터 또 웨스트브룩의 전성기부터 NBA를 봐오신 분들은 우리도 다 봤잖아요. 네, 저도 네. 봤고 사실 좀 기분이 좋죠. 이런 네. 선수들의 활약은.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뭔가 그런 웨스트브룩의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뉴스타들이 안 나오는구나. 약간 한편으로는. 모란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 팬들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낭만적인 스타들이. 낭만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NBA가 네. 뭐 인기 위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나와야 돼요. 있어야 그래야 돼요. 웨스트브룩 부활해도 뭐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팬들도 이제 뭔가 이제 옛날 선수들을 이제 계속 이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스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결론 잘 냈습니다. 네네네. 자, 벤스원님. NBA 좋아하지만 경기를 다 못 챙겨보면 이 방송을 꼭 들어야 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스덕님의 댓글로 마지막 소개해드릴게요. 이동환 기자님은 지식도 풍부하고 말도 정말 잘함. 밥도 많이 먹고. 그럼요. 많이 먹죠. 정말 많이 먹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욕은 왜요? 네, 욕 많이 먹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요? 그런데 또 예. 이제 그런 반응을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 NBA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팟캐스트 형식의 방송이 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기업에서도 시작했더라고요. 만바 데리고. 그 이제 조현희 선배.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본편을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방송이 있지만 느바라디오만큼 최근에 어떤 NBA를 잘 팔로우하는 방송은 별로 없다. 누구예요, 그 사람?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애청자셔서 아실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계속 열심히 해달라.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은 힘을 우와. 얻었습니다. 네. 정말 좋다고. 정말 듣기 좋다고. 사실 저희가 이런 형태를 시도한 건 유튜브에서 시작한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또 봉호 씨 다 억울함이 섞여 있는. 다 저희를 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제 팟캐스트를 옛날에 그 파워라웃부터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께서 물론 유튜브로 넘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달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희의 약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쉰 적도 많고 예, 좀 규칙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예. 저희는 더 힘을 받아서 정말 매주가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딱 자리만 확실하게 잡혀주면 일주일에 2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라이브도 진행할 거고요. 아 그렇죠. 저희 예전에 사실 라이브 많이 했었죠. 많이 했죠. 예, 라이브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좀 직접 소통도 해야 되고, 맞아요. 예,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아주 좋은 반응. 여러분들이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제가 라이브 한참 예. 할 때 별명이 배설위원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라이브 중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이제 화장실에서의 소리가 이제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네. 마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 그랬죠. 하지만 다들 뭐 이제 아주 그 큰 건 아니었어요. 네. 작은 소리들이 나가지고 다들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를 네. 이제 해왔었고 맞아요. 또 이제 뭐 굉장히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만큼 실제로 이제 저희는 완전히 풀로 찍어서 중간에 커트 없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저는 유튜브 채널이다라고 감히 평을 하고 싶고, 왜냐면 이동환 기자, 이민재 기자 둘 다 NBA에서 너무나 전문적인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지금도 충분히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지금도 구독, 아니 저희 8,000 구독자 뚫게 되면 네. 제가 또 집에 저지를 몇 벌 사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부 순위 체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동부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서열들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인디애나가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인디애나 또 지난주에 또 그렇죠. 얘기를 저희도 또 해주셨고. 다뤘었고 네. 뭐 할리버튼이 네. 이후에 부상을 음. 당하는 변수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는데 이후에도 뭐 인디애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연승이죠 또. 그쵸. 예, 그리고 보스턴이 또 이 애틀랜타와의 연장전에서 어이없이 지는 뭐 이런 일도 애틀이 있었고. 강팀을 네. 잘 잡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애틀랜타가 진짜 약간 홍길동이에요. 네. 예, 진짜 혹길동. 맞아요. 애틀랜타 혹길동. 혹길동. 예,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동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이제 네.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미러키 약간 여기 빅4에다가 그렇죠. 중위권에 이제 인디애나, 애틀랜타가 있는데 올랜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 얘기를 좀 하고 분위기가. 싶은 게 예. 아니 이러면 이 팀의 찐 에이스는 프란츠 바그너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죠. 바그너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반케로가 빠지고 바그너가 있을 때는 수비적인 농구로 잘 버텨왔는데 너무 잘했죠. 아니, 심지어 예. 버틴 정도가 아니라 잘했죠. 그렇죠. 잘했죠. 심지어 잘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동부 뭐 3위, 4위 계속 이랬었으니까 음.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경기 지고 나서 자말 모슬리 감독이 현지 취재진과 이제 공식 기자회견 경기 네. 후에 해서 막 경기력에 대해서 한숨을 푹 쉬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어요. 아,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일단은 올랜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좀 고비다. 전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약간 최대 고비가 아닌가. 최근 10경기 뭐 3승 7패에다가 그렇죠. 3연패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권이 이제 시카고 불스까지인데, 불스는 이거 잘하면 어부지리로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바로 다룰 팀이 필라델피아 얘기를 할 건데, 네. 필라델피아가 지금 현재 동환 씨 말대로 붕괴 중이거든요. 6연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라델피아가 무너지면서 네. 필라델피아 밑에 있는 브루클린, 샬럿, 토론토, 워싱턴은 사실상 뭐 탱킹 레이스에 그렇죠. 해당하는 팀들이라서 뭐 이제 그냥 시카고가 아무리 뭐 답답해도 제친다고 보고, 그럼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한 자리를 놓고 마지막 이제 네. 11번째 자리를 놓고, 이게 경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경쟁하는 구도인데 네. 지금 필라델피아가 자멸하면서 다시 무너지면서 약간 묘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필라델피아 떨어지나? 이러다가 떨어지겠죠. 네, 올라가도 플레인 토너먼트 가겠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분위기 워낙 좋고 맞아요. 이러면서 좀 위험해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맥시가 진짜 분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합니까? 엔비드 몸 상태 안 좋아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죠. 폴 조지 역시 이제 부상에 계속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이 팀의 주축 선수들이 거의 부상이 많아요. 그러면서 최근 10경기를 보면요, 경기 잡은 팀이
브루클린, 워싱턴.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현재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네. 지금 필라델피아가 드래프트 픽이 이제 막 다른 팀에 넘어가 있고 보호로 넘어가 네.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3할 6푼이잖아요 승률이. 네,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뭐 뭔가 상승세를 타봤자 사실 플레잉 토너먼트 네. 득권이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럼요. 최대치인데 이럴 거면 그냥 좀 포기하고 아예 플레이오프 포기하고. 픽을 지키고 그 보호 픽을 지켜서 네. 상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상위 이제 탑 6 안에 들어가면 다음 이번에 이제 25년 픽을 지키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네. 예. 그래서 차라리 25년 픽을 탑 유망주 지명에 행사하고 그러면서 한 해 쉬어가는 게 낫지 않냐. 마치 오. 예전에 불과 한 2, 3년 전에 댈러스가 카이리 어빙 데려온 시즌에 네. 수비가 완전 무너지면서 그때 핀니 스미스까지 막 나가면서 아, 수비가 그렇죠. 무너져서 돈치치 어빙 듀오가 첫 시즌 정확하게는 첫 그 반 시즌을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 댈러스가 약간 시즌 빨리 접어버려서 좀 네. NBA로부터 이제 징계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필라델피아도 아니다 싶으면은 좀 뭐 엔비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 왔다 갔다 하죠. 폴 조지도 뭐 부상 계속 여파로 부상이죠. 정상이 네. 아니죠. 맥시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네. 지금 나머지 멤버들은 사실 다 선발 처음 맞추는 멤버들이라 그쵸. 역시 조직력도 안 나오죠. 이거 뭔가 한번 과감하게 1년 쉬어가는 것도 낫지 않냐. 안식년으로 아니, 이런 근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에는 과감하게 폴 조지를 데리고 왔고 심지어 감독도 아직은 뭐 경질설이 떠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닉 널스라는 나름 우승을 한 명장도 보유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한 시즌을 포기하는 게 맞는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긴요. 그죠? 아 오죽하면 사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라인업이죠. 왜냐면 그렇죠. 민망을 위해 만들어진 라인업이고 당연히 원래는 뭐 보스턴, 뉴욕, 미러키, 필라델피아가 뭐 빅4다. 네. 뭐 클리블랜드가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게 시즌 전에 어떤 맞아요. 예상되는 구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엔비드, 폴 조지 뭐 돌아왔었다고 하지만 또 네. 엔비드는 다시 지금 계속 네. 빠지고 있고 무릎이죠 여전히. 예, 네. 결국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41경기 치렀는데 빅3 맥시, 폴 조지, 엔비드가 같이 뛴 경기가 10경기밖에 안 돼요. 네. 이건 진짜 어떤 팀이어도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예, 실제로 그 중에 2명 뛰는 경기도 사실 막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동환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단순히 선수들의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찌었는데 뭐가 안 나오면은 제대로 돌려보지 예, 못했으니까. 뭐 널스의 전술적인 부분, 뭐 이제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 왔더니 엔비드랑 안 맞다, 맥시랑 공존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경기 뛰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판단을 근거로 삼기 좀 부족한 거죠. 힘들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는 뭐 아담부나 뭐 이런 선수들 막 그 기존의 어떤 로스터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네. 선수들이 막 활약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필라델피아가 지금 되게 힘들다는 상황의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환 씨 얘기를 들어봐서는 반등의 여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다음 일정도 좀 안 좋은 게 네. 제가 알기로 향후 11경기 필라델피아가 치를 오늘 저희 방송 기점으로 향후 11경기 중에 9경기가 5할 이상 팀일 거예요. 강팀들 많을걸요? 지금 보니까 약해 보이는 팀은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덴버, 클리블랜드, 시카고, 레이커스, 킹스, 덴버, 보스턴, 댈러스,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미러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괜히 말씀드린 게 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요. 엄청 강한 팀들을 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일정이 지금 다가오는 일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사실 5할에도 지금 이미 쌓은 어떤 승수가 너무 적어서 그쵸. 5할을 해도 사실 플레잉 토너먼트 뭐 예, 어떻게 예, 하나 예. 약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연패 길어지고 꼬꾸라지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망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엔비드의 이 건강에 네.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 예, 이 선수 뭐 데뷔 때부터 뭐 건강 항상 이슈였지만 사실은 뭐 자이언 같은 인저리 프론들에게 뭐 이렇게 조금 묻히는 감이 있어서 그렇지 최근에는 이 선수도 지금 뭐 70경기 뛴 시즌 단 한 번도 없고 네. 예, 지난 시즌 39경기 올 시즌 13경기가 다거든요. 아니 백투백 안 뛰겠다 선언했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네. 무슨 그런 선수가 있냐. 근데 실제로 몸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네. 것 같아요. 이제는 경기를 못 뛰는 지경이었고 아마 여름에 올림픽 가면서 조금 더 뭐 본인이 더 무리한 부분도 있겠죠.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을 안 가졌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MVP 레이스 최상위권에 올라가던 엔비디가 이번 시즌은 없다. 네. 예, 지난 시즌도 뭐 그냥 올스타 들어가는데 그쳤었고. 예. 그래서 과연 필라델피아가 이제 이 30대가 시작한 엔비디를 가지고 우승을 노리는 게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인가? 그러니까 당장 30대 들어가면은 부상과 어떤 이런 것들이 더 관리가 빡세질 텐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타임라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아니 이 정도 하면은 네. 그냥 정규 시즌 다 쉬게 하고요. 프로만 나오게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가뜩이나 젊을 때도 이 부상에 네. 약했던 엔비디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32, 셋 앞으로 2, 3년 안에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있을 때 무조건 뭔가 해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빨리 뭔가 태세 전환하는 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시각도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도 참 재밌습니다. 2, 3위 대결이 이제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는 게 멤피스가 또 많이 또 빡 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우리는 강하다. 덴버가 4위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물론 요키치 없는 구간은 여전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요키치 빨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렇죠. 사실 네. 뭐 요키치 없을 때 어려운 거는 똑같은데 어쨌든 요키치가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와, 진짜 신이에요, 신. 예, 진짜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하고. 지금 그러면 동환 씨한테 미리 네. 요거 따르는 건데 예. 요키치 대 샤의 기적사 알렉산더 누가 더 현재의 기량으로서 MVP에 가깝습니까? 기량과 뭐 팀 순위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지금 아주 그걸로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샤이가 받아야 될 것 오. 같아요. 이번에는. 예, 저도 똑같나 봐요. 그냥 미디어인가 봐요. 야, 이거 미디어는 맞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네. 약간 새로운 얼굴에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예. 첫 번째로 그리고 순위랑 기량 고려했을 때 샤이가 절대적인 개인 기량만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요키치가 위. 예, 이건 샤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요키치가 그냥 너무 잘해요. 그냥 신급이에요. 저는 요키치가 여기서 우승 한두 번 추가하면 역대 센터 중에서도 거의 탑급이라고 봐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고대 예. 센터들 제외하고는 예. 저도 제가 눈으로 본 센터들 중에서는 요키치가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역대 그냥 빅맨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선수 같고. 근데 샤이도 진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리그 최고급 선수거든요. 아니 공수 이 네. 정도의 공수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심도 안 들어요. 그냥 네. 최고 슈퍼스타 중 한 명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 팀 순위죠. 오클라호마 시티가 너무 페이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저찌 서부 1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페이스로 클리블랜드랑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뚜까 패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금 채톰 그랜 없이 시즌 치르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샤이는 그냥 절대적인 에이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래도 샤이 점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향후에 덴버가 만약에 탑3, 덴버가 탑2 탑 3나 탑 4, 탑 4다. 이러면은 요키치죠. 탑 4면 네. 4여도 아 4는 조금 그렇고 아. 탑3, 탑2, 탑3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왜냐면 나는 근데 덴버 이 멤버 가지고 탑 4 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아니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요키치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번 시즌은 솔직히 말하면 요키치 아니면 누가 봐도 샤이예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샤이가 팀도 압도적, 개인도 압도적,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요키치네가 거기 지금 비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비비는 게 요키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막 휴스턴, 멤피스 밀어내고 덴버가 막 3위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런다? 아 이러면 저는 요키치한테 또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멤피스랑 1.5게임 차거든요. 사실상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맞대결.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나 OKC한테는 덴버가 못 이길 것 같아요. 1대1로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 OKC가 너무 세긴 한데 네. 이 요키치라는 빅맨 때문에 그건 제어 안 오클라호마 시티 되겠죠. 상성상 요키치한테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팀이긴 하거든요. 골밑이 오클라호마 워낙 시티가. 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심지어 홈그랜이 있어도 네. 안 되지 사실 그 몸뚱이에는. 제어가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오클라호마 시티는 한편으로는
덴버가 탑3 안에 들어오길 바랄 거예요. 왜냐면 덴버가 4위, 5위 끝나잖아요. 아 2라운드에서 만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래도 유리한 건 저도 맞습니다만 유리한 것 같은데. 제일 좀 까다로워할 팀이 덴버일 것 같아요. 다른 팀은 안 무섭고 그냥 저는 덴버가 미네소타가 오히려 무서울 것 같은데. 미네소타. 네. 저는 미네소타는 아니에요. 어. 저는 미네소타 저는 좋은 네,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디빈첸조 또 무기한 아웃됐죠. 네. 그리고 저는 미네소타는 수비는 좋은데 네. 그냥 공격에서 에드워즈랑 랜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 한번 네. 꺼내봤는데 어동환 씨 아주 소신발언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가 LA 맞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뒀었고요. 사실 지금 조금 이제 좀 그 산불 때문에 그렇죠. 마음적으로 좀 불안할 텐데 후반기 일정을 이 두 팀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또 클리퍼스는 지금 이제 홈 연전 치르면서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클리퍼스 일정이 너무 안 좋았다. 네. 강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어제 시카고한테 좀 의외의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 예. 그 전에 4연승에다가 막 레이커스는 거의 발라버렸어요. 너무 발랐죠. 그러니까 예. 충분히 좀 이제 편한 일정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완전히 뭐 위력이 살아나고 특히 최근에 클리퍼스는 고무적인 게 카와이 레너드. 예. 와 진짜 약간 그냥 있는데 얘가 이 정도의 아우라를 뿜어주는 선수라는 거를 저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엄청 달라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서 이게 사실 저도 뭐 클리퍼 비전 중계도 하고 클리퍼스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레너드가 아프면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또 아파. 또 근데 나와서 하는 거 보잖아요. 이 맛이지. 아니 그러니까 되게 진짜 너무 잘한다. 체중 감량을 한 게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진짜 천천히 몸을 만들었죠. 지금 사실 시즌 초반에 복귀 안 하고 정말 천천히 이제 어떤 레너드답게 단계를 닮아가고 있는데 그때 동안 클리퍼스가 잘 버틴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레너드가 이제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브루클린전, 마이애미전 브루클린전 빠졌죠. 마이애미전과 이 레이커스전은 그냥 진짜 그 파이널 MVP 레너드다. 그쵸. 진짜 알고도 못 막는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했지만 클리퍼스는 지금 주바치가 진짜 지금 서부의 거의, 돈치 그러니까 저는 요키치 센터라고 보십니까? 요키치요? 네. 요키치는 센터죠. 센터죠. 네. 근데 하는 거 보면 센터 느낌은 아니잖아요. 포인트 센터죠. 포인트 센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서부에서 가장 잘하는 센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에서의 그 예전의 어떤 센터의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주바치가 그쵸. 서부 최고의 센터가 아닌가. 올드스쿨한 어떤 빅맨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주바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이따가 조금 미뤄두죠. 좋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왜냐면 서부에서는 이 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커스가 현재 불안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6위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승수를 잘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레이커스 르브론이 올 시즌 아니면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NBA 좋아하시잖아요. 르브론 팬입니다. 또 저랑은 친해질 수가 없겠네요. 커리 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저와 그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르브론 너무 이제 보인다 눈에. 근데 더 문제는 AD. AD가 동력을 잃은 듯한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마이애미, 브루클린 잡으면서 연승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전에 뭐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 특히 클리퍼스전은 뭐 완패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패하는 경기들이 지금 압도적인 패배가 많아요. 사실 클리퍼스전도 정말 그냥 완전히 압도당하다가 그냥 겨우 추격하다가 이제 끝나버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뭐 시즌 초반에 레이커스가 좋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수비가 문제다라고 했고 레이커스가 윈을 보강하기 위해서 핀니 스미스 데려왔고 디안젤로 러셀 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도 줬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이 원투펀치 르브론 AD 주변에 뭔가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원투펀치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정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너무 필요한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사실 그 동안은 르브론 AD는 약간 성역처럼 이제 보호받아 왔거든요. 건드리지 마라. 압도적인 르브론이야 뭘 그냥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야 뭐
아프지만 않으면 사실 말할 것도 없는 MVP 레벨이다. 네, MVP 레벨의 선수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르브론 수비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진짜 네. 이제는 다들 뭐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네, 제가 한 2, 3년 동안 사실 웨스트브룩만큼 깠던 게 르브론의 수비죠. 수비인데 처음에는 좀 이제 지지를 못 받았다가 이제는 다들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들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눈에 띌 정도가 됐으니까 에너지 레벨이 없죠. 백코트도 이제 많이 느리고 예, 수비할 때 그냥 하프코트에서도 예, 움직임이 적고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활동 반경이나 활동량 움직이는 양이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문제가 그 여파 때문인지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도 지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이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소극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볼을 어쨌거나 레딕 감독은 처음에 이제 AD를 살려가지고 볼을 많이 투입을 하겠다. 그를 통한 공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팀 내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공격 방식도 간간히 이제 조금 간간히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메인 공격 방식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사라졌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르브론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엄청 정적이에요 공격이 진짜 레이커스 지금 공격이 페이스가 꼴찌 네. 거의 꼴찌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속공 당연히 없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르브론 제임스는 최대 장점이 이거는 전성기 때도 그랬어요. 오픈 코트. 예, 오픈 코트 상에서 리머텍이 알고도 못 막아요, 진짜로. 물론 뭐 하프 코트 패스에서 뭐 패스 여기저기 뿌리는 것도 참 좋지만 사실 이 선수의 기본적인 득점 루트는 드라이브인 통한 리머텍이고 이게 그렇죠. 트랜지션 상황에서 진짜 알고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르브론 제대로 하면 못 막아요, 선수들이. 그걸 막는 과정에서 또 밖으로 빼주면서 그게 3점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니 일단은 트랜지션이 많이 줄었죠. 레이커스 페이스가 너무 느려요. 네. 예, 너무 느리고 심지어 하프 코트를 할 때 그 약속된 뭐 막 2대2, 3대3 핸드오프 할 때도 다 대체적으로 되게 느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봉호 형과 제가 피켓롤을 한다고 하면 자 제가 핸드오프를 합니다. 그럼 봉호 형이 와줄 때 빨리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감을 내줘야 돼요. 빠박빠박 깎고 가야죠. 네. 그리고 제가 스크린을 걸 때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느릿느릿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빨리 걸어줘야 상대가 대응할 시간이 적고 그렇죠. 속도감 있게 이제 세트 오펜스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레이커스는 되게 둔탁해요. 맞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약간 뭐 하는 거지 싶은? 약간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심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린 르브론.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가 빠진 듯한 AD. 전 그냥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그냥 지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그동안 사실은 수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도 좀 지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만약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그냥 저냥 선수 그냥 괜찮은 선수 준수한 선수 영입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확 반등할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냥 또 플레이오프권에서 싸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레이커스가 진짜 만약에 확 뒤집고 싶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진짜 르브론 AD랑 뭐 그걸 유지하겠다는 가정하에 같이 뛸 수 있는 슈퍼스타 한 명 데려와야 되고요. 그래야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고. 그렇죠. 만약에 르브론 AD 성역이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코어 원투 펀치를 바꿔야 돼요. 네. 둘 중에 한 명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레이커스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유니폼을 팔 거면 르브론을 남기는 게 맞고 네. 팀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AD를 남기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총체적 난국인 거죠. AD가 수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사이드 수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만약에 데리고 와요. 그럼 뭐 합니까? 밖에 있는 자원들이 어차피 느린데 공격 전개 또 느려질 거고. 그럼 밖에 있는 가드 자원 뭐 빠르고 또 손도 좀 빠르고 패스도 좀 되고 핸들링도 되는 뭐 세컨 핸들링 이전 자원을 데리고 와. 그럼 뭐 합니까? 안에 있는 AD는 또 지쳐 있을 거고. 둘 다 해결? 뭐 윙을 보강한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핀니 스미스도 데려와서 지금 벤치에서 쓰고 있는데 네. 이건 아마 이제 하치무라 로이를 트레이드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일단 잠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느낌이에요. 네. 지금 하치무라 로이는 사실상 뭐 레이커스 팬들 눈밖에 났죠. 눈밖에 난 상태고 그나마 최근에 이 클리퍼스전에서 잭슨 에이지랑 AD를 같이 쓰는 이 투빅 라인업이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는 빅맨이 좀 영입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코어 구조를 바꾸거나 레이커스는 그런 게 아니면은 이 처져버린 에너지 레벨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솔직히 2010년대 초중반 레이커스가 좀 떠오르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때도 사실 감독이 이제 바이런 스캇이었는데 저는 뭐 코비 브라이언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결국 그것도 레이커스가 조금 이제 코비의 어떤 의중을 좀 많이 지지하기 위해서 네. 코비가 좀 리스펙하는 지도자를 데려온 거고 지금도 사실 레딕도 뭐 레딕 능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평이 많지만 네. 어쨌든 르브론이 좀 선호하는 어떤 가장 친구인 그렇죠. 네. 어떤 인물을 데려온 네.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마치 그때 코비랑 가솔이 늙어서 레이커스가 확 에너지 레벨이 네. 무너졌듯이 이제 지금 르브론과 AD가 늙고 지치고 이러면서 에너지 레벨이 무너져 있고 코어가 이러면은 사실은 리빌딩 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물론 지금 때가 이제 오고 있어요 레이커스도. 6위 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레벨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내용이 좀 안 좋아요. 많이. 꾸역꾸역 그냥 어떻게 이기는 경기가 있는 거지. 뭔가 막 화끈하게 뭐 정말 좋은 전술과 이 전략과 선수들이 뛰어댕기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얘기는요. 물론 중간에 뭐 세크라멘토도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선즈나 골스랑 전 똑같다고 봐요. 아 맞아요. 다 비슷해요. 지금 똑같이 코어를 저는 이 세 팀 다 어떻게 코어 건드립니까? 그렇죠. 건드려야 되는 거 알죠. 못 바꾸죠.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팀을 대표하는 스타의 어떤 기량이 네.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지금 현재 이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그렇죠. 뭐 이제 어쨌든 끝까지 같이 가기 네. 위해서 이제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뭐 사실 뭐 막 데니 에인지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펠라일리처럼 막 그냥 팽하고 막. 이거보다는 사실 낫다고 봐요. 저도 그냥 그거보다 낭만적으로. 낫다고 봐요. 예, 예. 솔직히 저는 물론 팀은 좀 많이 흔들리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성적은 그 어떤 반대 급부 현상으로 좀 이제 안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네. 저도 이제 뭐 지금 선즈 골든스테이트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레이커스가 지금 6인데 지금 11위 골든스테이트랑 2게임 차예요. 맞아요. 레이커스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구가 너무 네. 촘촘해서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변이 없는 한 피닉스,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 중에 한 팀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네. 댈러스는 돈치치 일단 건강 회복하고 잘 돌아오면은 문제 없을 오면은 거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세크라멘토 지금 탄력 받았단 말이에요. 갑니다. 완전 살아났죠. 미네소타도 사실은 뭐 랜들 때문에 지금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안 있어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웃기긴 한데 여기에 안 있어도 될 만한 팀, 위에 올라가도 될 만한 팀이에요. 그러면 선즈나 골스나 레이커스 중에서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팀은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불가피한.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대대적인 변화라고 하면 저는 변해봤자 선즈. 변해봤자 선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동아 씨한테 요거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골스 얘기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국내에서도 팬 여러분들이 스티브 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네. 왜 복잡하냐면 물론 이제 저는 여기 골드스테이트 구단 내부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저는 그냥 추측이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거야. 건데, 싫 테니까. 뭐 신뢰할 만한 내부적인 이야기를 네네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감독을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NBA처럼 선수의 목소리가 큰 리그에서는 꽤 큰 이슈예요. 맞아요. 특히 스티브 커처럼 골든스테이트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4우승이에요. 예.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아마 해체하더라도 끝까지 안고 갈 스티브 커의 그 스테픈 커리와 네. 함께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제 해체라는 건 이제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더라도 네. 안고 갈 커리와 함께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커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스테이트는 지금 사실 커리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죠. 끝나고 우리 팀의 문제는 득점도 못하고 경쟁력도 없고 뭐 이렇다고 그냥 이제 약간 거의 지친 듯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커리는 스티브 커와 함께 왕조를 일궜고 가장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가져온 사람인데 여기서 골든스테이트가 커를 잘라버려요. 커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예. 저는 꽤 큰 이슈라고 봐요. 커리가 떠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스티브 커를 경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커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드레이먼드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린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골든스테이트는
이 커라는 인물을 그냥 아유 전술이 별로네. 그냥 시대 뒤떨어졌어. 경질 새로운 새물로 갈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NBA도 팀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스티브 커의 운영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마에 오르는 건 뭐 당연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커리는 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커 감독과 함께하고 싶다. 물론 그런 지지 발언은 아직 한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여전히 스티브 커를 지지할 것 같고 왜냐면은 커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스티브 커의 시스템 안에서고 네. 드레이먼드 그린은 뭐 스티브 커 오기 전까지 그냥 식스맨이었고 그랬죠. 예, 네. 스티브 커와 너무너무 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에 네. 골드스테이트도 고민이 많겠지만 함부로는 못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오케이. 요 분위기에 대해서는 동환 씨가 설명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요. 스티브 커의 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랑 안 맞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스티브 커의 디테일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이제 선수의 힘으로 경기 운영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정말 디테일한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고 그래야만 지도자들의 어떤 동료 지도자들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도자들이 경기를 보는 눈은 엄청 디테일합니다. 예, 그리고 스티브 커는 그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온 사람이라 그렇죠. 능력은 인정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지도자라는 게 특히 시간이 흐르면은 단순히 어떤 전략의 날카로움만으로 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로스터는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좀 유연하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스티브 커는 어쨌든 자신의 어떤 색깔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조금 증명해냈고 네. 네. 한계가 좀 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한계가 왔다. 근데 밑에 코치진들이 그걸 잘 잡아주고 수정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최종 결정권은 감독에게 있어요. 있죠. 예. 코치는 그 감독이 원하는 부분을 세팅해주고 혹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어떤 역할이고 네.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감독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 결국 감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뭐 NBA는 막 국내 스포츠만큼 감독이 뭐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더 절대적이구나.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위계 질서가 있는 예, 느낌이고 NBA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스티브 커의 어떤 트렌드가 전술적인 어떤 색깔이 네. 트렌드랑 조금 안 맞는 것도 맞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이 말하면 진짜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요, 뭐 동환 씨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또 아이러니한 거는 네. 커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생각해. 네.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예. 그럼 어떻게? 골든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이거 커리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네. 특히 스티브 커가 만들어온 전술 시스템은 커리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커리의 오프볼 무브와 그걸 살려주기 위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스크린, 커리의 이런 그래비티도 모션 활용하고, 오펜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이현중 선수가 뭐 커리랑 픽업 게임도 해보고 막 네. 탐슬 뭐 이제 그런 이제 후기 남긴 거 다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골드스테이트는 커리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봐주는 팀이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걸 창출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가 있는 한은 커리를 가장 편하게 해주고 커리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골드스테이트가 이제 좀 트렌드에 맞게 진짜 스크린 별로 없고 2대2 핸들 중심 농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스테픈 커리가 양보를 해야 돼요. 이 옵션이 돼야죠. 예, 2옵션이 되고 3옵션이 네. 되고 본인의 역할을 색깔을 조금 바꾸는 부분을 양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커리가 결국 그거죠. 커리는 결국에는 스크린 타면서 만들어내는 이 움직임과 거기에 이은 이 어려운 샷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인데 그렇죠. 스크린이 확 줄어버리고 최근 트렌드처럼 2대2 기반이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커리는 저는 뛰어난 2대2 핸들러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리그의 탑 어떤 핸들러들과 비교했을 때 2대2 핸들러 게임이 그들만큼 무력적이라 봤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커리에게 2대2 게임은 네. 2옵션이에요. 네. 사실은 두 번째 옵션이고 그렇죠. 첫 번째 옵션은 슈팅력과 오프볼 무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커가 시스템을 바꾼다, 혹은 골드스테이트가 감독을 바꾼다, 그래서 팀 컬러를 바꾼다, 스테픈 커리도 양보가 필요합니다. 예,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래비티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네.
그동안 받았던 스크린을 포기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야, 정말 어려운. 왜냐하면 그걸로 너무 대성공을 거둬서 맞아요. 이걸 놓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도. 예, 그냥 네. 감독 바꾸고 코치 바꾸고 이거 바꿔. 음. 이게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실 보이지 말 하나 바꾸는 예, 걸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 어떤 사람과 사람 있는 조직에서 그죠. 그걸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릴레이션십이 분명히 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조직은 이렇게 되게 큰 성공을 오랫동안 거둔 조직 자체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 대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골스 얘기하면 또 우리 막 대한민국은 그러잖아요. 예. 레이커스 욕하면 골스 팬들이 좋아할 거고 골스 욕하면 레이커스 팬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똑같아요. 아까 동환 씨도 얘기한 게 결국에는 르브론을 바꾸지 않으면 레이커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얘기잖아요. 오늘 둘 다 깠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열올리고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이거는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저도 좀 예민한 문제를 던졌는 동환 씨가 너무 저는 객관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말 두 선수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정말 그쵸? 그냥 현 상황이 그런 거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좀 베스트셀러 오른 책 중에 네. 일의 감각이라는 책 아세요? 그 그래요? 조수용 씨 오, 나 이거 네이버에서 사야겠다. 했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조직을 끌고 갈 때 방향성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어. 관건은 사람을 설득하는 거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예, 누가 봐도 명백한데 그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게 진짜 일이다. 네. 그게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다. 네. 그거를 해내냐 안 해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 예. 책 안 읽어도 되겠네. 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일부분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골드스테이트 레이커스도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방향성은 분명해요. 알지. 리빌딩이요. 근데 사실 커리랑 르브론을 어떻게 포기해요? 예, 그래서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이커스는 르브론 지키면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골드스테이트도 스티브 커와 스테픈 커리가 그동안 이렇게 한 그 성과, 그걸 기반했던 시스템을 지키면서 뭔가 해보려다가 예, 힘든 상황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커리와 르브론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있다. 저무는 것을 넘어서 네. 거의 끝났다. 예, 거의 끝났다. 이제 진짜 그냥 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두워요, 이제.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다시 막 와 그 활발했던 시기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보다는 예쁘게 잘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플레인 토너먼트를 가서 저는 그래도 이 스타들의 어떤 스타빨 스타의 그 힘을 저는 믿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 단기전에 돌입했을 때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는 게 우리가 이 오래된 팬으로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갑자기 서부 순위 체크하다가 지금 커리 르브론 시대에 대한 작별을 구하는데 근데 이제 뭐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네. 뭐 저희의 의견이고 네.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네. 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뭐 저희 얘기 중에 조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도 뭐 의견 마음 있을 편하게 수 남겨주시고 있죠. 네. 저희가 또 이걸로 한번 나중에 이민재 기자까지 모아서 좋다. 대판 한번 싸워 좋은데요? 대주제로 네.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왠지 저희 세 명 다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죠. 과연 토론이 될 것인가? 예. 성토로 끝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죠. 네. 한 명은 억지로라도 이제 뭔가 반대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아무튼 예. 예, 얘기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저희는 악감정 없어요. 예. 네. 네. 오해하지 그렇습니다.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트레이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물 후보들이 많아요. 시카고, 브루클린, 뉴올리언스, 워싱턴, 토론토. 뉴올리언스 이상하게 자꾸 이기고 있는데 이게 선수들 쇼케이스인가 싶기도 하고 토론토, 포틀랜드, 유타 등이 있습니다. 뭐 짧게 이제 매물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잭 라빈. 저희가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간 거죠? 예, 주간에서 네, 넘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세비치. 음.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까지 지금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패트릭 윌리엄스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인기 없겠죠. 인기가 몸 상태가. 그리고 플레이를 봐도 네, 플레이도 맞아요. 그냥 되게 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저 저번에 오랜만에 시카고 경기 이제 뭐 이것저것 보다가 시카고 경기 틀었는데 패트릭 윌리엄스가
냅다 3점을 3번 연속 던져서 다 놓쳐서 시카고 홈팬들이 야유하는 것도 막 시카고 팬들 진짜 심각하네요. 애증도 아니고 그냥 애증이 약간, 아니죠 그 정도면. 약간 애정이 별로 없는 그냥 정말 미워하는 약간 미운오리 새끼가 된 느낌이고 근데 패트릭 윌리엄스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뭐 이제 기량이 떨어진 것처럼 지금 시카고가 이 선수한테 얼마예요? 5년 9천만 달러를 그쵸. 줬어요. 거의 2천만 달러 가깝던데 연봉이? 예. 네. 그러니까 매년 1억 8천만 네. 달러 받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시즌 끝나더라도 3+1이 남아서 어휴. 물론 뭐 최근에 NBA 셀러리캡 생각하면 이 2천만 달러가 아주 큰 연봉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좀 악성이죠. 이것도. 많이 악성이죠. 예, 예.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 네. 관건은 이제 부세비치죠. 왜냐면 시카고는 여전히 이제 이 플레잉 토너먼트권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제는 뭔가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세비치가 이번 시즌 끝나면 계약이 1년 남습니다. 네. 계약이 1년 남으면 무슨 시기다? 연장 계약 협상 시기다. 그렇죠. 예, 부세비치는 이제 34살이고 네.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FA 사실상 마지막 좀 큰 돈 만질 수 있는 FA고 뭐 2천만 달러 지금 받는 연봉에 준하는 어떤 연봉을 원할 수도 있고 혹은 뭐 1천만 달러 중반대도 원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카고는 이제 더 이상 부세비치에게 뭔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시기가 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팔아야죠. 트레이드 블록에 올라가는 거죠. 예, 부세비치가 사실은 막 수비가 대단히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선수는 지금 시카고에서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건 1대1 포스트업을 안 시켜도 올랜도 시절처럼 그런 거 안 해도 이 선수는 탑에서 가드나 어떤 핸들러랑 연계 플레이하면서 3점 꽂아주고 네. 막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안정적이다. 네. 연계 플레이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팀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많이 관심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골든 스테이트죠. 그렇죠. 골스 얘기 나오죠. 예, 왜냐면은 이제 부세비치가 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좀 이제 슈로더가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네. 슈로더를 좀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 빅맨이잖아요. 포인트 센터니까 커리라도 좀 조합이 괜찮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공간을 넓게 벌려주니까 슈팅이 안 되는 빅맨들 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골스도 자원을 좀 내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뭐 골스는 뭐 코빈가를 지키려는 스탠스가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해 지금은. 보이니까 네. 아마 이제 골드스테이트는 이제 그거예요. 커리는 뭐 그냥 간다고 봤을 때 커리, 코민가는 그냥 지키고 이제 나머지에서 뭔가 그냥 변화를 준다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포지엠스키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작년과 정말 다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냥 카드는 다 써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모제스 부디를 팔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뭔가 변화를 꾀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잭 라빈이야 뭐 좀 날카로운 공격을 원하는 팀에서는 탐낼 만한 자원이고요. 그렇죠. 예, 라빈이 이번 시즌 특히 최근에 엄청 활약이 좋아요. 네. 폭발력이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그거죠. 나 사볼래? 네. 나 데려가 볼래? 쇼케이스 느낌이라니까요. 예,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작년에 트레이드 루머 돌기 시작하자 데드라인 직전에 대폭발했던 디안젤로 러셀. 또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물론 러셀보다는 라빈이 공격적에서는 더 높죠. 훨씬 네. 나은 선수긴 한데 네. 그래서 라빈은 지금 약간 쇼케이스하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팀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덴버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세비치 파는데 라빈 그냥 둔다? 시카고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제 조시 기디랑 뭐 이제 코비 화이트랑 이런 선수들 이제 젊은 선수들이 더 좀 역할을 더 가져가고 네. 부세비치 라빈을 좀 이제 뭐 팔아보자. 어. 예, 그리고 이제 론저볼이 이번 시즌 끝나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샐러리 비우고 자연스럽게 리빌딩 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네츠. 아, 여기는 또 이제 카메론 존슨, 캠 존슨 그리고 얘는 그대로 둘까 싶기도 한데 카메론 토마스, 캠 토마스. 캠 토마스. 예. 어때요? 지금 이제 캠 토마스와 캠 존슨이 좀 핵심이죠. 네. 이 데드라인 앞두고. 그렇죠. 예. 캠 존슨은 계속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번 시즌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 시즌 정말 잘하고 있고 최근에 또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3년 동안 이번 시즌 포함해서 네. 한 6,500만 달러? 야, 이 조금 정도면 넘는? 헐값이다. 예. 근데 예. 캠 존슨의 현재 플레이를 감안했을 때는 저렴하게 그렇죠. 길게 묶여 있는 예. 거거든요. 매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팀들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데 또 이제 브루클린이 현지에서는 이제 캠 존슨의 몸값을 계속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관건입니다.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팀들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멤피스가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달려들 만한 것 같고 왜냐면 멤피스는 지금 계속 윙 보강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윙에 대한 보강을 좀 원하기 때문에 네. 캠 존슨 같은 폭발력 있는 슈터가 오면은 특히 지금처럼 드라이빙 킥 기반의 어떤 노골적인 드라이빙 킥 어떤 오펜스 팀인 상황에서 캠 존슨은 진짜 위력적인 오, 어떤 괜찮겠다.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네.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캠 토마스는 사실 이제 생각만큼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게 그렇긴 해요. 이번 시즌 끝나면은 제한적 FA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사실은 너무 자기 득점만 보는 좀 성향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 터질 때는 그냥 뭐 알고도 못 막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벤치에서 한번 써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강팀 입장에서 데려갔을 때 벤치에스로 쓰기 딱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위닝 팀이 되려고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는 건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있죠. 근데 만약에 우승팀이 이 친구 약간 벤체이스로 쓰겠어. 네. 이렇게 하면서 데려간다면 저는 진짜 무서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루윌, 자말 크로포드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계열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제한적 FA고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라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예. 있겠죠. 데려간 입장에서. 그래서 브루클린이 이 선수에 대해서 책정하는 가격 그리고 팀들이 재계약해야 되는데 제한적 FA라서 그러면은 좀 약간 뭐 셀러리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뭐 너무 뭐 1라운드 픽 막 2장 이건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올런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잉그램, 맥컬럼, 그리고 아주 가능성이 낮은데 계속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자이언 윌리엄슨.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자이언 얘기를 하자면 자이언은 오늘 포함해서 4년 계약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연평균 4천만 달러가 넘고 네. 경기를 안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4년이니까 이제 몇 년이 27, 28 시즌까지 계약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뭐 약간 징검다리식으로 많이 뛰었다가 못 나오고 얘는 많이 연봉 뛰었다가 절반 못 나오고.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사실 트레이드 밸류가 좀 의심이 되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이제는 마냥 어리지도 않고 20대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난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자이언을 누군가 데려간다. 그 팀은 진짜 뭔가 도박수 맞아요. 두는 거죠. 예, 자이언의 어떤 스타성을 믿고 질러보는 건데 굳이? 예, 굳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돈이 많이 주는 사람들이 신경을 더 쓰거든요. 안 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자이언의 이 워커 이슈 예. 이것도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자이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이 자이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선수를 막 1, 2옵션을 쓰면서 우승하는 거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냉정하게 봤을 때. 네네네. 예, 진짜로. 예. 너무 자주 아프니까 네. 사실은. 예. 그래서 트레이드 밸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오히려 잉그램이 좀 괜찮을 수 있죠. 일단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을 어떻게든 좀 팔고 싶을 만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불쌍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 예, 물론 맥컬럼도 요즘에 좋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기 계약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잉그램 데려가서 반년 렌탈로 이제 쓰거나 이후에 이제 재계약까지 해가지고 쓰는 식으로 가져갈 텐데 그래도 뭐 자이언보다는 계약 구조가 뭐 훨씬 나오니까 뭐 그쵸. 비교가 안 되니까 네. 예 관심이 있을 법하고 다만 이 선수도 은근 인저리 프로이다. 네. 예, 은근 잔부상이 잦아서 맥컬럼은 좋은데 나이가 많아요 이제. 33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비도 약하고. 네. 예, 그래서 2년 계약이 남은 게 그래도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네. 뭐 이 선수도 뭐 어떤 뭐 빅3, 뭐 3인방 이렇게 되기는 이제 조금 서서히 이제 한계가 보이고 옛날 있기 같지 때문에, 않죠. 네. 모르겠어요. 이제 팀들 중에 뭐 우승을 원하는데 셀러리 필러가 충분하면 데려가는데 네. 또 그렇지 않으면 좀 트레이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 위저즈는 쿠즈마, 네, 말콤 브럭던, 그리고 이제 발렌슈나스. 그렇죠.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땡겨 하실 만한 매물일 텐데
쿠즈마도 사실은 금액 구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쿠즈마 싸죠. 2천만 네. 달러 이제 전후인데. 점점 줄어드는 또 계약이에요. 예. 근데 네. 문제는 최근에 워싱턴이 이제 이 쿠즈마에 대한 가격을 너무 높게 매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한번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쿠즈마는 나이도 많아요, 심지어. 29이에요. 예, 뭐 이제 29이 뭐 사실 사람으로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농구 선수로서. 예, 이제는 뭐 전성기 달린 나이인데 또 그렇죠. 부상도 작고 기량이 네. 막 사실은 2, 3옵션 할 기량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스탯은 괜찮았는데 워싱턴에 있을 때. 근데 얘가 경기 말아먹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예, 양날의 검이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뭔가 성적을 내려면 이 선수는 약간 보조 자원으로 써야지. 아, 그렇죠. 이 선수를 메인으로 해서는 사실은 뭔가 성과를 크게 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워싱턴이 가격을 높게 매긴다? 1라운드 뭐 픽 2장 뭐 네. 이러는데 1라운드 픽 2장 이상은 무조건 그 팀을 이끌 올스타급 데려올 때 쓰는 그쵸. 픽이죠. 네. 예, 2장까지 쓴다는 거는. 택도 없어 안 돼. 예, 그래서 쿠즈마는 절대로 그 네. 가격으로는 팔리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워싱턴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뭐 워싱턴도 잘 팔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좀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발렌시아스가 지금 이제 워싱턴과 3년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네. 마지막 해계약, 그러니까 26, 27 시즌 계약이 비보장이에요. 네. 예, 비보장이다 보니까 또 매력적이죠. 음. 예, 사실상 2년 계약인 느낌이니까.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레이커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이커스는 지금 약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앤서니 데이비스 결국에는 빅맨이 필요하다. 예,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잭슨 헤이즈가 있다마는 뭐 헤이즈의 기량은 한계가 있고. 물론 발렌시아스는 발도 느리고 이제 뭐 한계가 분명한데 적어도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런 빅맨으로서 센터로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한 명 있으면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발렌시아스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예, 뭐 워낙 베테랑이고 뭐 이제 NBA에서는 수비 범위나 이런 부분에 이슈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빅맨으로서 가져가야 될 몸싸움이나 네.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뭐 장악 이런 것들은 되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또 생기지 않나. 연 네, 1,000만 이런 달러 생각이 듭니다. 정도니까. 그렇죠, 싸죠 그렇죠. 일단은. 네. 그리고 토론토로 한번 가보면 브루스 브라운, 아, 부쉐이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올리닉도. 로일삼, 예, 로일삼. 로일삼삼 예, 포틀랜드구나. 예. 올리닉 이야기가. 포틀, 야코포들도. 예, 야쿠퍼들. 네. 예, 야쿠퍼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론토는 이번 시즌 사실상 뭐 성적이 물 건너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은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스탠스죠. 스카디 반스. 그렇죠. 바이즈 뭐 언터처블. 예, RJ 베럿. 네. 베럿도 이제 나름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또 퀴클리가 단점이 좀 오펜스에서 있지만 그래도 지금 5년 계약을 맺고 첫 시즌이라 좀 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와, 퀴클리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잘하긴 했어요. 토론토에서 이제 와가지고. 예, 지난 시즌은 워낙 잘했죠.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갈 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잘했어요. 네. 뉴욕에서도 지난 시즌 자체를 네. 뉴욕에서든 토론토에서든 잘해서 이제 그러니까 토론토는 그 세 명은 지키면서 가겠다는 입장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 브라운은 뭐 사실 전력 외로 분류가 네. 되어 있었으니까 또 이 선수 덴버에서 했던 활약 보면 사실 되게 매력적인 미이긴 하거든요. 우승에 아주 톡톡하게 기여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로테이션 배제돼 있었으니까 네. 뭐 이제 건강 이슈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싸긴 다만 하다. 단년 계약이라 네. 지금 이제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어서 팀들 입장에서는 아니 계약 기간 1년 남아서 우리는 윈나우를 쓸 건긴 한데 이거 너무 또 그쵸. 내년이 올해 여름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이러면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이제 반년 렌탈을 좀 이제 신경을 쓰면은 좀 이제 브루스 브라운에 네. 대해서 투자를 꺼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비온 미첼은 어떨까요? 다비온 미첼은 뭐 수비수로는 괜찮은데 좀 이제는 오펜스 쪽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여전히 젊은 선수긴 한데 네. 그냥 뭐랄까요 수비력으로서 어떤 다른 에이스 가드의 파트너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종종 투가드 작게 돌릴 때 아니면 백업 가드로 나오는 네. 정도로 써야지 뭐 이 선수를 뭔가 핵심 카드로 쓰기에는 좀 그건 아니죠.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는 제라미 그랜트와 음, 디안드레 에이튼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예. 예. 아니 포틀랜드는 최근에 이 스콧 앤더슨이 완전히 와우! 살아났거든요. 얘가 더 올라오더라.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보류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핸더슨 이제 뭐 재능이 네, 폭발했다 네. 이러기에는 저도 이제 뭐 최근에 풀 경기를 다 봤는데
그냥 점퍼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냅다 던지는 점퍼가.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루트가 생긴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밖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던지는 3점이 들어가기 네. 시작하고 이러면서 원래 사실 슈팅이 안 돼서 그죠. 다 막히는 약간 요런 게 네. 있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긴 시작했는데 근데 이 슛감이라는 게 사실 얼마든지 또 다시 떨어질 수 회귀하죠. 있어서 또 핸더슨이 뭐 슛이 원래 좋았던 선수도 아니니까 좀 저는 보류를 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에이트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진짜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선수가 2년 7천만 달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번 비싸요. 시즌 포함. 예. 아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기량이. 네. 진짜 그냥 좀 심각해요. 네, 얘는- 저 이제 더 얘기를 하면은 약간 안 좋은 말이 너무 나올까봐. 피닉스에서 원히트 원더였어요. 아 진짜 네. 의욕이 없어 보여요. 네. 진짜로. 네, 진짜 의욕이. 제가 봤을 때는 26짜리 선수가 르브론보다 의욕이 없어 보여요. 예, 르브론보다 대충 움직이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예. 아, 그래서 어떤 팀의 에이튼을 과연 원할까? 네. 예,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저렴하게 나중에 팔라고 데려오는 약간 뭐 리빌딩 팀들이 셀러리 채우면서 이런 용으로는 데려갈 수 있겠는데 위닝 팀에서 에이튼을 뭐 어떻게 해서 해야지. 에이. 글쎄요. 어림없죠. 예, 그러기에는 지금 에이튼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심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포틀랜드의 이제 고민거리는 여름에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이제 데니 아브디아나 제라미 그랜트나 이제 제라미 그랜트 데려온 선수는 아닌데 데니 아브디아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데니 아브디아를 이제 제라미 그랜트나 앰퍼니 사이먼스나 디안드레 에이튼이랑 같이 썼을 때 이 라인업의 어떤 효율성이 진짜 완전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틀랜드는 이번 시즌에 팔 수 있으면 최대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랜트도 좀 팔고 네. 사이먼스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근데 포틀랜드에서는 데리고 갈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 사이먼스 좋은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격력 괜찮은 가드 같아서 저라면 그냥 핸더슨은 뭐 그냥 어쨌든 안고 가야 되는 선수고 네. 이제 아직 뭐 두 번째 시즌이니까 핸더슨, 클링언, 도로만 클링언이랑 쉐이든 샤프 요렇게 세 명을 그냥 지키고 뭐 투마니 카마라 뭐 이런 선수들까지 그리고 에이튼, 그랜트, 사이먼스 아브디아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로버트 윌리엄스는 뭐 이제 인저리 프론이라 또 굳이 뭐 데리고 있을 필요는 네. 없고 마티스 타이블도 마찬가지고 그쵸. 포틀랜드는 아직도 뭔가 로스터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휴스턴처럼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턴과 함께 존 콜린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탱킹 중이고 네. 최근에 요즘에 너무 대놓고 탱킹하던데? 좀 심하죠. 네, 너무 심하던데요? 유타는 그냥 쿠퍼 플레이그 데려오고 싶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타 팬으로서. 팬이 왜 이렇게 많아?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벤치에서 보면은 콜린 섹스턴이랑 아이자 콜리어랑 싸우는 일도 있었고 예. 좀 이제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고 그 와중에 뭐 콜린 섹스턴은 자기가 또 나름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 다른 어린 선수들에 비해서 뭔가 팀 케미스트리도 조금 흔들리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모습도 있고 네. 그런데 유타는 사실은 이 팀도 정리를 해야 돼요. 조던 클락슨도 이번 시즌에 부상도 좀 잦고 그런데 네. 조던 클락슨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슨, 존 콜린스는 좀 과감하게 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하고 야, 이건 이 네. 셋만 싹 비워도 숨통이 그냥 원래도 튀어 있는 상황인데 빡 튀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우리 마카네는 오프 시즌에 연장 계약을 맺었으니까 네. 아직은 뭐 데리고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 사실 뭐 어차피 윈나우 할 거 아니면은 애매한 베테랑들, 애매한 경력 있는 선수들은 그냥 좀 팔아도 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셀러리 채우고 네. 계속 리빌딩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커 캐슬러도 진짜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안 팔겠죠?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또 약간 안 파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느바라디오 픽 름라픽은 이베카 주바치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부의 정통 센터로 놓고 보면은 최고의 센터가 아닌가.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주바치가 데뷔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의 빅맨이 될 수 있나? 약간 지금 거의 서부 엘리트 빅맨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그냥 뭐 줬죠 그냥. 그렇죠. 원래 처음에 이제 레이커스였다가 이제 이적을 한 거죠. 그쵸. 이적을 했는데 아니 지금 클리퍼스에서 사실 처음 왔을 때도 막
그렇게 대단한 빅맨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그냥 이제 잠깐 좋은 모습 보이긴 했지만. 네, 그냥 주전 빅맨으로 계속 네. 밀어준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 더블 전체 7위입니다. 예, 26번이에요. 예. 예, 생군보다도 많고 제러드 알렌보다도 많아요. 야. 예, 그래서 단순히 기록적인 면만 봐도 사실 뭐 부세비치, 데이비스, 요키치 뭐 그 예. 밑에니까 더블 횟수가 예,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단순 더블이 아니라 그냥 20을 그렇죠. 예, 그냥 괜찮은 날에는 최근에 레이커스와의 경기를 보면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해버려요. AD가 못 막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 파워를 활용한 포스트업. 근데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이 선수는 단순히 뭐 림 바로 밑에서만 득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구역, 반원 구역 밖에서 약간의 숏미드, 네. 중장거리 쪽에서도 훅샷이나 어떤 좋은 슈터치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느낌 받았냐면 샤키로니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클리퍼스 팬들은 반동담보 주키로닐이라고 그러니까요. 부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최근에 이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완전히 물이 올랐고 뭐 핸드오프 2대2 이런 것도 제임스 하든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기량이 많이 네. 스텝업을 했어요. 특히 하든과 2대1 할 때 하든이 자신에게 수비가 쏠릴 때 짧은 바운드 패스, 포켓 패스 주고 네. 주바치가 엘보나 미드레인지에서 롤 하다가 받아서 거기서 올라가거나 패스 빼주는 게 최근에 클리퍼스의 가장 큰 또 무기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근데 주바치가 그걸 진짜 잘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바치가 지금 거의 그냥 포스터 2대2 이후에 숏롤 이후에 패싱 게임 네. 그냥 리머텍 아니면 페인트전 중장거리 슛 네. 이런 것들까지 공격에서 다 물이 올랐고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불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반신반의했던 게 수비에서 높이는 좋은데 예. 발이 느리다 보니까 그쵸, 발이 아까 느리죠. 말한 것처럼 발렌시아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비에서 하든도 수비 범위가 좁고 발이 느려서 로테이션을 안 하고 주바치도 발이 느려서 로테이션 수비를 밖에까지 못 나가는데 야 클리퍼스 수비가 이 두 명이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괜찮을까? 네. 이거 초반에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뭐 리그 최고급 수비팀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은 주바치의 힘 플러스 클리퍼스의 용의 주도한 주바치 네. 활용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 시즌 클리퍼스 수비에 대해서 제가 뭐 손질 이런 거 얘기했는데 예.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조금 어.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바치가 2대2 수비를 할 때 주바치는 이제 물론 이제 위로 올라오거나 뭐 이제 스위치를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드랍하는 드랍 수비를 백다. 합니다. 네. 근데 클리퍼스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네. 주바치를 드랍시켜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공간을 열어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핸들러가 스크린을 받고 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바로 옆에 있던 데릭 존스 주니어, 아미르 코피, 노먼 파 이런 선수들이 손질로 거길 다 긁어버려요. 네. 거기서 턴오버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야.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영향을 줘서 핸들러가 손질오네 이러면서 패스하면은 거기서부터 딱딱딱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오. 이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클리퍼스 다른 선수도 네. 로테이션 엄청 빡세게 합니다. 심지어 제임스 하든조차도 엄청 뛰어다녀요. 그거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프 벤건니가 이번 시즌에 주바치를 중심으로 만든 수비 시스템이고 그래서 터런루 감독이 시즌을 시작할 때 주바치가 올 시즌 수비왕급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주바치가 2대2 수비할 때는 드랍으로 미끼가 되어주고 예,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그 미끼를 가지고 손질을 해서 턴오버를 유발하고 그리고 림으로 어떻게 오면 주바치가 블락해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클리퍼스 수비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 시즌 클리퍼스 수비가 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되게 매혹적이에요. 그러네요. 그 수비가. 네. 왜냐하면 아니 주바치가 쳐져 있어서 앞에 네. 미드레인지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나 들어가서 그냥 네. 쉽게 뭔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거기서 미드레인지 게임하거나 네. 뭔가 리머텍에서 파울 얻어내면 그렇죠. 되는데 옆에서 다 긁어대니까 그게 진짜 함정인 거예요. 함정. 트랩을 예. 파놓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클리퍼스 상대하는 팀들이 하든과 주바치가 둘 다 동시에 관여하는 2대2 수비를 많이 유도를 해서 네. 그 두 명을 엄청 공략을 해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 클리퍼스가 이런 식으로 수비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미끼가 됐어요. 이 수비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클리퍼스의 대단한 점이고 야. 그 중심에는 주바치가 있다. 주바치 뭐 득점도 커리어 하이, 음. 리바운드도 무려 3개 이상 올랐습니다. 커리어 하이. 블락 뭐 워낙 계속 좋았던 선수고요. 어시스트 커리어 하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자유투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떨어졌네요. 예, 왔다 갔다 해요 원래 네. 자유투가.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클리퍼스 이제 중요한 입장에서 주바치 볼 때마다 이번 시즌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 한번 늠나픽으로 짧고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통 센터에 대한 좀 그런 갈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거 재밌습니다. 이 선수. 제가 말씀드린 클리퍼스 예. 수비법, 클리퍼스 경기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아, 그것도 재밌겠다. 딱 그게 나옵니다. 예. 예, 진짜 주바치가 길 열고 나머지 4명 어떤 선수든 예외가 없이 로테이션 빡세게 돌고 손질하는 수비가 엄청 무섭습니다. 또 예. 보는 재미를 저희가 또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 설 연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저희가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월요일은 국가 공휴일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30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또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서 설 연휴 동안 저희 방송을 좀 들으셔라 혹은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동안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을 못합니다. 네, 예. 저희가 아마 이제 설 연휴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지방 취재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가 또 황금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죠.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네, 맞아요. 지방에서 경기가 네. 많은 또 시기라 네. 또 이제 측정이 안 맞는데 저희가 또 이제 설 연휴 또 잘 쉬고 그렇죠. 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가 또 트레이드 데드라인 시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2월 6일이죠. 네, 현지 그래서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그때 또 재밌게 한번 네. 저희가 라이브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예.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셨죠?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